19세기 말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를 몰랐던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스포츠는 따로 있었는데요. 조단한 씨, 네. 뭘까요? 축구. 맞습니다. 그 다름 아닌 돼지나 소의 오줌보에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공을 차면서 노는 축구였어요. 축구.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화된 팀으로 본격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자,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전문 기자 이길용 기자가 기록한 조선 야구사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예요, 최초. 야구의 토산국인 아메리카로부터 일본을 거쳐 조선에 처음으로 수입되기는 서력 1904년 봄의 일이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야구의 종주국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메리카. 맞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1904년 미국 선교사인 필립 젤레트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 YMCA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구가 처음 조선 땅에 알려졌을 때는요, 그때는 야구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아니라 어떻게? 서양 공치기, 네, 서양 공치기 혹은 베스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 대체 언제부터 쓰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들판, 야, 공, 구 이 뜻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도 들판에서 즐기는 공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구라는 명칭은요, 사실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입니다. 반면 조선에서 야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20년대 들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야구 때문에 조선인들이 들썩이게 되는 역대급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민족적 의거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조선 운동계 역사의 신기원인 초유의 미거이며 환희이로다. 명문학교입니다. 네, 명문학교. 딱 보시면 느낌이 와요? 그럼요. 좋습니다. 바로 1923년 전원 조선인 선수로만 팀을 꾸린 휘문고보. 지금도 유명한. 네네네. 휘문고 사진이에요? 네, 그 휘문고보가 조선인 학교 최초로 일본의 고교 야구 선수권대인 고시엔대 본선에 진출한 거예요. 와. 그래서 또 유명하구나. 당시 휘문고보는요, 무려 8강에 올라서요, 조선 야구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수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휘문고는 지금도 야구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휘문 유명해요? 뭐 휘문하면 제가 아는 거는 그 메이저리그 뛰었던 김선우 선배님, 네네네. 또 이종원 선배님 아들인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 네. 그 두 선수 정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저도 그렇게. 두 명. 더 이상은 기억이 안 나요. 끝이에요? 두 선수가 끝이야, 두 선수가? 잠시만요. 휘문고보의 유명한 선수는 박용태 선수. 휘문고 출신. 휘문고 출신이죠. 몰랐네. 진짜 몰랐어요. 이야, 우와, 대박이다. 이게 은퇴해도 팀 간의 그런 경쟁이나 그런 거는 계속 있으시죠? 그럼요. 아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퍼펙트 게임을 제일 먼저 한 선수도 휘문고등학교 선수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이트노런을 가장 먼저 한 선수도 휘문고등학교 선수였고. 진짜요? 네. 그럼 지금 야구하는 그 어린 학생들이 야구 잘하고 싶으면 다 휘문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이제 이정우 선수가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타자 중 뭐 거의 최고의 타자였고, 사실 지금 안우진 선수라고 키운 있는데 이 두 선수들이 이제 젊은 어떤 휘문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휘문고보뿐 아니고요. 일제가 운영했던 공립학교, 뭐 경성고보, 평양고보, 대구고보, 광주고보 등에는요, 대부분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조선에 머물고 있는 그 일본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만든 거였죠. 왜냐면 일본인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그리고 일제가 공립학교 야구부를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야구를 이용해가지고 조선의 엘리트들을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엘리트로 키워내려고 했던 거예요. 교수님, 그럼 일제 이 계획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대중적인 측면에서 야구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 시기에. 왜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도련님들의 스포츠로 생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민중들의 입장에선 이거 야구는 일본의 스포츠다. 그렇네. 이런 꼬리표가 좀 붙어 있긴 했습니다. 당시 일본 학교의 야구부는요, 조선의 학교들보다 월등히 많은 재정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희문고은 대체 어떻게 그 쟁쟁했던 일본인 학교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희문고은요, 일제가 조선에 세운 다른 공립학교들처럼 야구부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누가 지원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희문고의 창립자가 다름 아닌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인의 스포츠이자 엘리트 스포츠로 조선 땅에 알려진 야구. 일본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야구 역사를 쓰게 된 거는요, 당연히 광복 이후부터였습니다. 자, 야구의 역사를 뒤바꾼 첫 번째 결정적 장면 보시죠. 파리로 평화해방 1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8월 16일 오후에 서울운동장에서 조미대항 야구 경기가 화려하게 벌어졌습니다. 우와, 조미대항? 먼저 하지중장의 축사와 시구식이 있은 후 조선의 정예 선수로 짜진 전 조선군과 미군의 최강팀 24군의 용호 상박 열전이 벌어져서 관중을 열광케 했는데 저희가 동대문 야구장인가요? 네,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와, 동대문 야구장이요? 야, 아니 저는 여기가 동대문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예, 참 이 헬멧을 뭐 안 쓴 모습이나 이 사실 이제 먼지가 많으면 땅에 물을 뿌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시설들이 전혀 안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참 너무 행복한 시대에서 야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1946년 8월 16일 광복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린 조미 친선 야구대회 모습이었습니다. 1946년 3월 18일 조선야구협회,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야구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야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교수님, 근데 왜 우리나라는 미군과 이렇게 야구 경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야구인들 또 미군의 입장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보니까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대회를 하는 게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군은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팀과의 야구 친선 경기,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력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군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군은요, 우리 대표팀이 1점도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때 미 24군단을 이끌던 정훈장교, 잉거프리센 소령이요, 한국과의 이 친선 경기를 앞두고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친선 경기 당시 미국이 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정답. 1점이라도 낸다면 야구장을 지어주겠다. 야구장을 지어주겠다.
오답. 초콜릿을 100박스를 주겠다. 오, 뭔가 방향성은 좋지만 오답. 정답. 네, 저도 뭐 1점이라도 낸다면 네. 장비라든지 식사를 주겠다. 같은 생각. 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골라야지, 아니에요? 하나만. 장비랑 식사잖아요. 모든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장비와 식사예요? 이재호 선수 정답. 이야. 하려고 그랬네. 아, 나도. 정확한 답은요. 미군을 상대로 점수를 내면 1점당 야구공 10타스. 그러니까 120개의 공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왜냐면 당시 야구공 한 개의 가격이요. 대략 250원이에요. 야구공 10타스면 당시 돈으로 3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와, 그 당시에. 1946년 7월경 서울의 중급 주택 가격이 대략 13,000원이에요. 중급 주택 가격이 13,000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급 주택을 2채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야구 진짜 고급 스포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미국 군인과의 친선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점수를 낼 수 있었을까요, 나다? 아, 근데 1점 내지 않았을까요? 1점? 야구 수준 차이는 사실 뭐 완전 성인하고 뭐 초등학생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네, 패배했습니다. 1점은요? 1점도 안 되고요? 그게 궁금한데요, 진짜? 점수는 냈습니다. 몇 점이요? 몇 점이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추격전을 벌인 끝에 무려 3점을 얻어내면서 4대3 한 점 차로 져요. 근데 1점이라도 내면 아까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속대로 30다스 무려 360개의 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은 야구공 덕분에 우리나라 야구 역사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1946년 최초의 학생 야구 제전인 청룡기 대회가 열려요. 청룡기 아시죠? 청룡기 지금 네, 너무 네. 유명한 알죠. 그죠? 청룡이는 알죠. 청룡기 대회를 준비했던 자유신문이 이 대회를 앞두고 경비 마련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은행이 요구한 담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구공 일단 받은 거. 맞아요. 바로 야구공 30다스. 다. 야구공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에게 점수를 내서 받게 된 이 공이 만약 없었다? 그러면 이거 어쩌면 청룡기 대회를 열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귀하네. 근데 청룡기 대회가 지금도 좀 유명한데 그렇죠. 어떤 정도로 유명한지 어떤 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선 뭐 청룡기는 가장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고 사실 이제 청룡기만의 조금 이제 특색이 있는데 3회대에 우승을 하면은 청룡기 깃발 있잖아요. 우승 깃발. 그거를 줍니다. 우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최초로 받은 학교가 인천의 동산고등학교. 인천 네, 동산. 그 아주 유명한 선수로는 이제 유현진 선수가 있죠. 한국 야구는요,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야구 경기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중계가 본격화된 바로 그때 정말 야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운명적 경기가 열립니다. 1963년 동대문 야구장에서 개최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제5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가 9월 21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막되어 109회 승전이 벌어졌습니다. 고교 및 대학 야구 그리고 실업팀 유망주로 대표팀을 꾸려서 출전을 했거든요. 바로 이때 야구의 역사를 뒤바꾼 두 번째 결정적 장면이 일어납니다. 60년대
한일전. 야, 이건 뭐. 한일전이 이겨야죠. 지금 보시는 이 경기는 우리 팀과 일본 팀과의 제1차 리그 대전 실황인데 기필코 일본 팀을 이겨버리는 우리 팀은 1회 초에서 한 점을 먼저 빼앗겼으나 1회 말에 들어가 홈런왕 박현식 선수가 레프트 펜스를 훨씬 넘기는 홈런을 쳐서 주어도 양보 없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후 양팀 사이에는 신경전과 투수전이 전개되어 막상막하의 경기가 벌어졌으나 우리 팀은 7회 말에 들어가 다시 득점해서 결국 5알파 대 2로 일본 팀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결승전? 제1차 리그에서 우승한 우리 팀은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일본 팀을 제2차 리그에서도 3대 0으로 제압함으로써 6전 5승 1패의 기록을 세워 아시아 지역 야구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과 자유중국 팀은 2위를 차지했고 필리핀은 3위가 되었습니다. 바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꽃을 피웠던 고교 야구 역시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11회 대통령급 쟁탈 전국고등학교 야구대회입니다. 실업 야구에 도입된 정규 시즌 제도, 그리고 고교 야구 열풍까지 이후 야구는 이제 대중의 스포츠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와. 자, 롯데자이언츠가 실업리그에 참여하고 약 6년의 시간이 지난 1982년 야구의 역사를 뒤바꾼 세 번째 결정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 이거 뭐예요? 스포츠. 개막식. 정말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27일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 축제와 함께 선을 보인 직업 야구는 6개 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야, 정말. 프로야구. 6개 구단으로. 사실 2년 전이야. 40년 전이야. 와. 제가 정말 이 프로야구에 입문했던 계기가 바로 1982년 3월 27일 열린 프로야구 출범, 그때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날의 프로야구 열풍, 1000만 돌파, 그 시작이 된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 프로야구 출범 배경에는요, 당시 전두환 정부의 속내가 좀 있었어요. 스포츠로 국민의 관심을 좀 돌리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교야구, 실업야구 등으로 이미 저변이 확보된 야구가 빠르게 출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야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프로야구에 이제 신인 선수들이 사실은 들어갈 때요, 각 지역별 고교 출신, 고교별로 사실은 선수들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팬들도 고교야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프로야구를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고향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것들이 6개 구단에 잘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프로야구가 인기 급상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야구는 출범과 동시에 승승장구하면서 한국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982년 출범 이후 약 42년 만에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현재 더 이상 야구는 스포츠가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구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구는 우리에게 스포츠를 넘어 더 큰 의미로 다가온 건 아닐까요?